돈키호테가 전하는 삶의 테크닉. 오늘은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과 관련해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곳이죠. 바로 112 신고센터로 잘 알려진 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키워드 초대석. 우리가 두렵고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번호 바로 112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신고 전화를 받고 긴급 출동을 해서 가장 먼저 도움을 주는 분들이 바로 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의 경찰관 분들이죠. 자, 오는 10월 21일이 경찰의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신 경찰관 분들의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전국에서 112 신고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한 곳이죠. 경기 남부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의 송태욱 경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위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근무하고 있는 송태욱 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뵀는데 이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위님이 유퀴즈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셨었죠. 그 뒤로 섭외도 많이 받으신다고요. 예, 아무래도 방송이 이미 좀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저기 섭외가 많이 오는데요. 네. 예, 그래도 제가 이제 공익적인 목적이나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방송들은 좀 출연하고 있고요. 네. 어떤 뭐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홍보 활동 위주로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모셨기 네네. 때문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잘 부탁드리고요. 네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경찰의 날과 112의 날. 자, 제가 앞서 다음 주 월요일 21일이 경찰의 날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또 11월 2일은 112의 날입니다. 왜 두 날이 분리가 되어 있을까요? 경찰의 날은 이제 경찰 전체적으로 이제 경찰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인 거고요. 이제 112의 날은 그냥 어쨌든 112 신고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 그런 번호잖아요. 그렇죠. 112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112의 날 이렇게 제정돼서 저희끼리 뭔가 이렇게 기념을 한다기보다는 국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네. 제정된 걸로 저는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112의 날에는 여러 가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시민들이 조금 더 많이 112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이 많이 열리더라고요. 네네. 자, 어쨌든 뭐 두 날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경찰의 날을 앞두고 오늘 모셨습니다. 네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내에서도 관련 행사가 열리나요? 근데 보통 이제 경찰의 날이면은 그 기념 행사가 이제 뭐 청별로 또 경찰서별로 이렇게 관공서별로 나눠서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긴 합니다. 이제 뭐 유공경찰관들에 대한 뭐 표창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예, 관공서별로 다 열리긴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저희는 왜 안 불러주셨어요? 보통 이제 주말이나 이런 때 이제 이게 겹치거나 하면 이제 아이들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이제 경찰 홍보 활동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평일이어서 아마 진행하는 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청도 있고 오늘 조금 상이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112 치안 종합 상황실. 경위님께서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112 치안 종합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112 신고센터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름이 바뀌었나요? 근데 보통 이제 112 신고센터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조직적인 정확한 명칭이 112 치안 종합 상황실이라고 이제 명칭이 정해져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뭐 비슷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112로 우리가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했다. 그럼 직접 전화를 받으세요? 네네, 저 직접 전화 받고 있습니다. 아. 네, 긴급 신고 112입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전화를 받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그렇게 응답을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받으시면 어떤 걸 물어보세요? 보통 이제 사건의 종별에 따라서 어떤 뭐 간단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위치랑 다친 사람이 있는지 이런 거 간단히 파악을 해서 네. 이제 저희는 이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접수 단계에서는 그렇게 해서 신고 접수를 하고요. 이제 중요 사건 같은 경우 뭐 언론에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코드 제로라든가 이렇게 긴급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통화를 유지하면서 뭐 실시간 상황을 계속 전파하고 네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코드 제로라고 하니까 제가 드라마 보이스 되게 아, 재밌게 봤거든요. 예, 그래서 예. 코드 제로 하면 이렇게 사이렌 같은 것도 울리고 하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죠. 이제 그 차인벨 같은 게 울려요. 코드 제로 이렇게 누르면 삐용삐용 하면서 저희도 이제
코드 제로가 울리기 전까지는 이 접수자만 그 내용을 알고 있다가 코드 제로가 울리면 저희 상황실에 있는 모든 직원, 지령 파트나 다른 파트에서 다 인지를 하고 현장에도 이제 실시간으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렇군요. 경위님께서는 직접 전화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네네. 사실 112라는 이 전화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건 많이들 인지를 하고 있지만 네. 어떤 때 112로 전화를 해야 되지? 라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때 112 번호를 이용하시면 되나요? 사실은 112라는 게 이제 경찰에서 긴급 범죄 신고를 하는 곳이어가지고 이제 범죄와 관련된 신고 내용, 본인이 피해를 당했거나 아니면 목격을 했거나 아니면 제보를 하거나 이런 내용을 그냥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긴박하게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뭐 부담 갖지 말고 신고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뭐 경찰 관련된 업무지만 지금 당장 경찰관 출동이 필요하지 않고 뭐 이렇게 상담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어떤 고소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뭐 저희 뭐 자주 물어보시는 면허증 관련된 내용들, 또 교통 위반 범칙금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사실 긴급 신고는 아니니까 네. 그런 거는 따로 182라고 네. 112 말고 182번이라고 경찰 민원 상담 센터가 있어요. 근데 아직 저희 홍보 부족인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분들은 그냥 112만 알고 계시고 이런 182라는 게 있는 거는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렇게 긴급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상담을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은 18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 네.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112로 이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182번을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네네. 우리가 112라는 번호는 빨간불이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곳으로 전화를 해서 이렇게 면허증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뭐 내 고소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많아요. 의외로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한편으로는 예전보다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좀 친근해져서 그런 거 어떻게 보면 더 부담 없이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생각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12로 전화해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도 이제 182 연결해드리면서 이제 182라는 곳이 있다고 안내도 해드리고 그러면 추후에는 또 이제 그쪽으로 하실 테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전화가 너무 많다 보면 진짜 긴급 신고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긴 맞아요. 하니까 이런 부분이 좀 홍보는 돼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통화 중 대기 이런 건 안 됩니까? 그렇죠. 112는 네. 사실 뭐 저희 뭐 공적인 영역하고 뭐 기업 이런 쪽하고는 다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 콜이 있다는 거는 전화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일반 뭐 은행이나 카드 업무 이런 거는 뭐 대기 시간 뭐 몇 분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 112나 119나 이런 긴급 기관은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전화를 신속하게 빨리빨리 받고 또 다음 전화를 계속 받고 그래서 이 대기자가 없으면 그 계속 나와요. 방송에 대기자가 없으니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이렇게 나와서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야 돼서 대기 콜 이게 대기가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시구나. 네. 자, 제가 앞서 소개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부지방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이 전국에서 신고 전화를 많이 받는 곳 중에 한 곳이다. 뭐 네. 가장 많이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경기도하고 서울이 아무래도 인구 밀집 지역이잖아요. 거의 뭐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다 모여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청하고 경기 지금은 경기 남부청, 경기 북부청 이렇게 돼 있지만 전에는 이제 경기청 이렇게 하나였거든요. 네네네. 경기도로 치면은 경기도가 아마 신고가 가장 많을 거고요. 지금은 이제 경기 남부하고 북부하고 나눠져 있어도 그래도 경기 남부청이 서울청하고 두 곳이 아마 전국에서 신고가 가장 많은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몇 통 정도 받으세요, 하루에? 하루 일평균 한 놀라실 것 같은데 한 10,000건 정도. 일평균 전체 들어오는 24시간 기준으로 00시부터 00시까지 했을 때 10,000건 이상, 여름 같은 때는 10,000건 이상 넘게 들어오고요. 보통 평균 10,000건 이상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10,000건을 몇 명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팀당 한 팀의 직원이 35명인데요. 경기 네. 남부청 같은 경우에는. 근데 교대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5명이서 그 주간 근무를 하고 또 35명이서 야간 근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그 뭐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인원이 많은 신고를 그러네요. 받긴 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거의 계속 한 통 끊기면 또 받고 또 받고. 그래서 아까 182나 이제 비긴급 신고 이런 거 당부드린 이유가 이게 진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신고했을 때 또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너무 신고가 많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아까 당부에 말씀드렸던. 그러네요. 네네.
그러면은 하루에 몇 통까지 받아보셨어요, 경위님은? 보통 하루에 저희는 주간 야간 나눠서 하니까 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 이렇게 근무하거든요. 진짜 많이 하신다. 예, 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 기준으로 뭐 평균 한 200에서 250건 이상씩은 받고 진짜 신고가 많은 날은 뭐 300건 이상도 받고 이렇게 근무하고 있어요. 저도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네. 말을 오래 하면 입에서 단내 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정말 퇴근할 때는 입에 약간 쓸 정도로 그게 이렇게 목이 계속 마르니까 예, 그래서 계속 물을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힘든데 또 보람되는 부분도 있고 예,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종합상황실에서는 네. 몇 년 동안 근무를 하셨나요? 저는 상황실에서 한 12년 정도 근무했어요. 경찰 생활을 제가 한 20년 정도 했는데 네. 상황실에서만 거의 절반 넘게 근무하고 있어요.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신 거에 선택이었나요? 아니면? 네, 제가 선택을 했어요. 12년째 하고 계시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가 이곳이 만족스럽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네네. 힘드실 것 같은 12시간 동안 전화를 네. 받고 또 네. 응대하시고 이렇게 뭔가 물론 보람되는 순간들이 많으시겠지만 아, 나 괜히 왔다 싶으신 순간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다들 그런 생각 직원들 이렇게 가끔 이제 좀 그 약간 비협조적이고 약간 그렇죠. 어디나 그렇잖아요. 네. 약간 그런 분들이 많진 않지만 약간 조금 그런 분들이 있고 이렇게 또 막 욕하고 이렇게 막 술 먹고 맞아요. 이런 분들도 있고 하면 가끔 회의감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또 예,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퀴즈라는 그 프로그램에 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콜 전화를 받으시는 분으로 출연을 하셨어요. 아, 그죠?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예. 그렇게 많은 전화를 받으시고 하시면 어떤 유형의 신고 전화가 제일 많은가도 궁금해요. 그거는 이제 그 계절별로도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보통 여름 같은 경우가 신고가 가장 많고 이제 겨울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비수기라고 해요. 조금 좀 신고가 적고 왜냐면 여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날씨가 덥고 하면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그또 밖에 많이 나와서 또 이제 시비 되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여름에는 신고가 많은 것 같고 겨울에는 아무래도 추우니까 외출이 조금 많이 자제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신고가 적은 것 같고 이제 시간대별로 보면은 낮에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그 보이스피싱 관련된 그런 전화가 너무 많아요. 이제 이게 시대의 흐름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절도나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그렇죠. 요즘은 사실 절도나 이런 거는 많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게 사이버나 이런 인터넷상이나 이런 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피싱 관련된 신고가 낮에는 많은 편이고 밤에는 사실 뭐 거의 술과 관련된 술로 인해서 일어나는 싸움, 여러 가지 또 술 먹고 이제 쓰러져 계시는 분들, 또 이제 술 먹고 연락이 안 되니까 가족들이 걱정해서 또 이제 신고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신고 전화가 들어와서 이제 사건을 접수하시면 그 다음 절차들이 이제 뭐 아까 코드 제로도 잠깐 얘기를 네네.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좀 되는 일단 저희 상황실은 이제 접수 파트, 저는 전화를 받고 있는 접수 파트, 그리고 이제 신고가 접수된 내용을 일선 경찰서에 무전으로 전파하고 전달하는 지령 파트가 있고요. 또 이제 분석 상황 파트라고 이 접수된 사건을 뭐 타 기관이나 이런데 뭐 이렇게 공조해야 될 사건들이나 이게 다른 기능에 전파해야 될 그리고 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확인하는 분석 파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네. 지금 문자창으로 도로 운전 중에 차가 고장 나서 한가운데 서 있을 때 네. 경찰관 분들께 신고를 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뭐 경찰에서 뭐 고속도로라든가 고속도로든 국도든 일단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뭐 견인이나 이런 업무를 하진 않지만 어쨌든 또 고속도로 같은 데는 또 2차 사고의 위험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도로 뭐 중간에서 차가 섰는데 거기서 비상등만 켜고 있다고 해도 차가 쌩쌩 다니면 또 2차 사고의 맞아요. 위험도 있고 그 보험이나 뭐 견인이나 이거는 본인이 가입한 그 보험사에 직접 전화를 하시지만 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화 주시면 저희 고속도로 순찰대나 네. 아니면 뭐 도로공사나 예, 관련된 기관에서 출동해서 또 2차 사고 예방도 중요한 업무니까 그런 식으로 출동은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정말 많은 부분을 이렇게 아우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도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기억에 남는 신고 전화. 상황실에서 12년째 근무를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뭐 위급한 사건도 많고 또 보람되는 순간도 많았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사건이 있으면 몇 가지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워낙 많아서 물론 그러시겠지만. 예, 많아서 네. 일단 뭐 그 좀 당황스러웠던 친구는 한 번은 여성분이 전화해서 네. 아들
엄마야 막 이렇게 시작하는 전화가 있었어요.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너무 그쵸. 차분하게. 그래서 잘못 건 건 아닌 것 같고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슨 일이 이렇게 속삭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내용은 본인이 이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술자리를 하다가 이게 약간 정신을 잃고 눈을 떠보니까 약간 그 모텔 같은 데에 모르는 남자랑 있어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단 화장실로 피해서 신고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분도 나름 기지를 발휘하셔서 그냥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아들이 이렇게 통화한다고 하고 들어오셨나 봐요. 근데 이분이 어딘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시니까. 근데 저희는 빨리 어쨌든 출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해서 대략적인 위치는 파악을 하고 모텔 상호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빨리 위치 파악을 해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혹시 그 모텔 안에 그 화장실 안에 어떤 뭐 세면도구나 수건이나 뭐 이런데 혹시 뭐 이름 써 있는 게 있는지. 그랬더니 다행히 그 수건 같은데 이렇게 써 있었나 봐요. 무슨 모텔이라고 써 있어. 일단 모텔 이름은 특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일단은 그쪽까지는 코드 제로를 눌러서 경찰관을 출동을 시켰고. 갔는데 이제 몇 톤지는 또 모르는 거잖아요. 모텔이 그 모텔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뭐 한 1층부터 한 7층까지 있어서 객실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분은 나가서 뭐 어떻게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떤 상황일지 예측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나가서 카운터로 뭐 맥주라든가 아니면 뭐 일회용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시킬 수 있으면 용기를 내셔서 좀 그렇게 해달라. 1층에 왜냐면 1층에 그 사이에 경찰관 와 있었거든요. 근데 몇 톤지 파악이 안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행히 나가서 호텔 프런트로 전화를 하셔서 그 시간대에 이제 딱 전화가 걸려오니까 그쪽으로 경찰관이 가서 다행히 이제 구조를 했고 아무 일이 없었었는데 일단은 그때 약간 아들 엄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순간 신고인 것 같긴 한데 이때 이후에 이제 위치도 모른다고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고 그랬는데 다행히 잘 해결이 돼서 좀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두 분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머리를 모아서 그쵸, 해결을 그쵸. 하시는 같이 그런 사례네요. 많이 도와주셔야 해결이 되지. 저 경찰관 혼자 한다고 해결되진 않더라고요. 12년 동안 이렇게 하시면서 뭔가 나만의 그런 노하우 같은 것도 생기셨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신고 전화야.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기셨을 것 같아요. 후배들한테 얘기해 주실 때나 뭐 이럴 때. 그렇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전화를 소화를 해야 되니까 사실 뭐 어떤 일부 그냥 그 상담센터나 콜센터처럼 한없이 친절하게 계속 얘기를 들어드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해요. 그렇게 전화를 길게 받다 보면 다른 전화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대한 신고자가 몇 마디 하는 걸 보고 이게 긴급 신고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출동은 필요하지 않지만 상담이 필요한지 이거를 빨리 구분하는 방법이 그런 걸 직원들도 가장 힘들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을 한없이 듣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은 큰 게 아닌데 한참 듣다 보면 중간에 또 말을 끊을 수도 없고 또 이제 중간에 말을 끊으면 왜 또 말을 끊냐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하고 같이 좀 많이 공유를 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많이 노하우 같은 걸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안 그래도 하루 종일 말씀하시는 분인데 오늘 우리가 너무 많이 이야기를 시키는 것 같아요. 많이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 같다 싶어서 집에 가서도 말을 많이 하시나요? 잘 안 하시게 되죠. 아니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이게 주로 가족들하고 많이 시간을 보내서 제가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주로 와이프하고 아이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다행입니다. 네네. 보통 밖에서 말 많이 하면 집에 가면 입을 꾹 다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집에서 잘 안 좋아하시고. 네, 다행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112 신고센터 그리고 정확한 명칭은 112 종합상황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의 112 치안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송태욱 경위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좀 듣다 보면 힘든 경우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여기에 있으면서 이 순간이 제일 힘들었다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경험? 그거는 아무래도 막 이런 신고가 많고 이런 거는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런 거는 사실 힘들다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어떤 불의의 사고 같은 게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이제 저희가 신고 접수를 받았는데 출동하는 경찰관들이 다치거나 그런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민들의 안전도 사실 중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것도 맞지만 맞아요. 저희 동료들이 사고로
다치게 되거나 이런 경우도 조금 있어요. 그 옛날에 뭐 도로에 고라니 사체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한 것 때문에 이제 그 지자체랑 같이 출동하다가 경찰관 분들이 먼저 도착하셔서 그걸 치우다가 차에 치여서 그렇게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신고받고 출동했는데 이제 뭐 그 시골에서 소지하고 있는 공기총 같은데 맞으셔가지고 경찰관이 사망한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이제 좀 가장 좀 안타깝고 조금 힘들기도 하고 같이 약간 슬프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죠. 예. 한동안은 좀 마음이 네, 좀 네. 힘드시겠네요. 자, 요즘에도 허위 신고가 많다라는 이야기 앞서 해주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처벌을 어떻게 받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허위 신고 또 거짓 신고 이렇게 장난 전화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 뭐 사안에 따라서 좀 중한 것들 있잖아요. 네. 진짜 중한 것들은 이제 저희 형법상에 그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좀 5년 이하의 징역, 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좀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경미한 거짓 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범죄처벌법상에 뭐 60만 원 이하의 뭐 벌금, 구류, 과료 뭐 이렇게 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올해 112 신고 처리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올해 7월 1일자로 네. 112 신고 처리법에 의하면은 거기에 허위 신고는 이제 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뭐 처벌이 중요한 것보다는 사실 이런 신고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경찰관들이 제한된 인원이 또 다른 게 출동해서 다른 신고 사건을 진짜 중요한 사건을 그렇죠. 정작 못 나갈 수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본인 허위 신고하신 분들이 나중에 본인 당사자의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진짜 위험한 상황일 때 경찰관이 늦게 올 수도 있고 맞아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경각심을 가지시고 그런 맞아요. 허위 신고나 거짓 신고, 장난 전화는 삼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올바른 시민 의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올바른 112 신고 방법. 자, 오늘 경위님 모시고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112에 신고를 해서 막상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수다 떨듯이 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참 듣다 보니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네네. 빠르게 내가 필요한 이야기들을 전하려면 어떻게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그 일반 그 시민들이 가장 크게 이제 그 언론이나 이런 데 노출돼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112에 신고하면 당연히 위치 추적이 돼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이제 그 이제 뭐 소방 같은 경우에는 네. 119 전화하면 당연히 위치 동의를 해서 위치 추적이 되지만 저희는 어쨌든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하게 돼 있어요. 다만 뭐 전화해서 비명을 지르거나 살려주세요 하면 위험한 상황이 예견된 거니까 위치 추적을 하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위치 동의를 받고 물어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치 확인이 가장 중요하고요. 위치 추적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실내나 이런 경우에는 GPS 값이 제대로 현출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뭐 상호명이나 주소지가 정확히 현출되진 않아요. 그래서 신고했을 경우에 가장 빨리 경찰관이 도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정확한 주소지라든가 위치가 특정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집 안에 있을 때는 주소를 얘기해 주시면 당연히 될 거고, 뭐 노상이라든가 밖에 있을 경우에는 대략 뭐 주변에 보이는 간판이라든가 명칭들 있잖아요. 여기 뭐 인계동에 뭐 어떤 무슨 건물 앞이에요. 이렇게 상호를 특정해주면 대부분 경찰관들이 찾아가거든요. 근데 전화해서 무조건 빨리 와주세요. 다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한다고 이게 정확한 위치가 특정이 안 되면 빨리 도착을 못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본인의 위치를 상세히 알려주시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는 신고 내용을 간단히 지금 뭐 어떤 뭐 도둑이 든 건지 아니면 뭐 편의점 뭐 강도가 든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내가 지금 성폭행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건지 말할 수 있는 내용을 간단히 네. 최대한 빨리 얘기해 주시면 그 뒤에는 경찰관들이 필요한 질문들을 하고 일단 경찰관을 출동시키고 추가적인 질문을 하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네. 지금 내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네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사실 전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문자 신고도 사실 가능하거든요. 아. 112 받는 사람을 112로 해가지고 문자 신고도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혹시 지금 옆에 뭐 버스나 지하철에서 누가 옆에서 뭐 추행을 하고 있거나 이럴 때는 전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핸드폰 112로 해서 나 지금 몇 번 버스 어디에서 어디 가는 방향인데 옆 사람이 뭐 추행한 이런 식으로 내용 간단히 해서 112로 문자를 보내면 저희가 112 문자 그 위치 기반으로 해서 일단 경찰관이 출동을 하면서 또 문자로 통화도 가능하고요. 문자로 대화도 가능하고요. 문자 신고도 가능하고 또 이제 보이는 112라고 있어서 이거는 본인이 말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통화는 했어요. 근데 전화 왔을 때 저희가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뭐 신고 내용 있으시면 뭐 아무 버튼이나 눌러보세요. 아니면 뭐 전화기를 두드려 보세요. 이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본인이 말할 수 없을 때 진짜 번호를 누르시거나 전화기를 뚝뚝 두들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저희가 그 인터넷 그 URL 그 문자 주소를 보내거든요. 그 상대방한테.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신고자분이 휴대폰으로 승인을 하면 본인의 현재 상황을 뭐 화면으로 비춰줄 수도 있고 휴대폰 화면으로. 그리고 또 그 안에 이제 비밀 채팅 기능이 있어서 그냥 인터넷 검색 화면처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경찰관하고 같이 채팅 대화를 하면서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저희가 사실 30분 동안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벌써 벌써 시간이 마무리를 할 시간이 돼서 네. 늘 애쓰시는 경찰관분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한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시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응답하는 사람이다. 오늘 그 최전방에서 항상 애쓰시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송태욱 경위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출연도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회 되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